2024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속세, 말 많았던 상속세가 무려 25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세금 감면이 많이 될 부분도 있고 실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절세되는지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어디까지 세금이 안 나오는지 간단한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25년 만에 상속세가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게 바뀐 건가요? 첫 번째로 바뀐 건 상속세율이 인하된 거예요. 상속세 최고 세율 50%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 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뿐입니다. 일본 상속세 최고 세율은 55%인데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높죠. 정부 개편안은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게 된다면 기존 5단계 세율 구조에서 4단계 세율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상속세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초과분은 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서 현재 상속세 신고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안타깝지만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실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속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10%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세액이 줄어들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편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증여라는 게 정말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증여 물건이 뭔지 그 해당 증여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증여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5년 만에 개편된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단 변경된 세율,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상속세율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최고 세율 50% 폐지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전체 상속세 과세 대상자의 한 5%에도 미치지 못하고 10% 세율 구간 확대로 인한 세액 효과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가지만 세액 효과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세무사님, 상속공제 금액도 확대가 됐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상속공제금액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개편안에서 자녀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시켰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 상속공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세청 아는형 구독자분이라면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상속공제의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이렇게 나뉩니다.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초 및 기타 인적공제 금액이 대부분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대부분 적용을 받으셨어요. 이번 정부 개편안의 자녀공제는 기타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 금액이 5억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 이제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인적공제나 뭐 배우자 공제 이런 거는 몇 번씩 들어보긴 했는데 일괄공제 5억 원도 나오고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초공제는 그냥 상속이 개시되면 누구나 2억 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공제이고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고령자 공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다른 부분은 거의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으셨고 자녀공제가 적용이 되셨었는데 자녀공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한 7명 넘어가야 이 일괄공제보다 더 커지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맥시멈을 공제를 해주는데 일괄공제가 더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으셨던 거죠. 근데 이 개편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번 세금 개편으로 뭐 대기업들, 부자들만 뭐 배부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차피 서민들은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공제액을 늘리면 중하위 계층의 과세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세율을 낮추면 중상위 계층의 과세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번 정부안은 두 계층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좀 공평하게 전부 다 두루두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자녀 공제를 이렇게 10배까지 5억까지 해주는 거는 진짜 좀 의외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저도 자녀 공제가 인당 5억 원으로 인상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기존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는 인적 공제를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으셨었고 배우자 공제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적용 가능한 배우자 공제 금액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좀 있었다면 이번 개편으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서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상속공제 확대는 잘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필요한 조치였고 진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5-6건 이상의 상속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한 20-30억 정도 자산을 가지신 분이 많이들 계세요. 꼭 뭐 이 정도 자산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금액이 뭐 확 올라가는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중산층이 느끼는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너무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개편으로 20-3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중산층들이 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증여공제 금액이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물가 상승률 반영한다면 증여공제도 좀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실제로 돈이 되게 필요한 시점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해줘야 하는데 현재 증여공제가 너무 낮다 보니까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서 섣불리 증여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해서 증여공제 금액도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햄사님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인당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얼마나 주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재산 규모별, 자녀 수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으로 가정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으신 경우에 대해서 다른 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인적 공제만 적용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별로 약 5천만 원에서 1.9억 원까지의 상속세 부담이 있었는데요. 상속세가 개정이 되면 상속재산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상속받으셔도 상속세는 내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두 번째, 상속재산이 30억 원인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별로 약 1.5억 원에서 4.4억 원까지의 상속세 부담이 있었는데요. 상속세가 개정이 되면 자녀 수에 따라 약 50%, 75%, 90% 상속세가 절감이 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이하는 절감률이 거의 100%였는데요. 상속재산 30억 원인 경우에도 자녀 수가 3명이면 90% 정도 절감이 되시네요. 이번 정부 개편안의 최대 수혜층은 상속재산 30억 원가량 되는 상속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상속재산이 60억 원인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별로 약 8.4억 원에서 12.9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있었는데요. 상속세가 개정되면 자녀 수에 따라 약 10%, 30%, 40%의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상속재산 50억 원 이상 자산가도 자녀 수에 따라 꽤 많은 상속세가 절감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세에 관계없이 약 28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있었는데요. 상속세가 개정이 되면 자녀 수에 따라 약 15%, 25%, 30%의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상속세 감소율이 아까 본 상속재산 60억 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네요. 피상속인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60, 70세 이상인 경우 자녀 수를 좀 평균적으로 3명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재산 20억 원 이하는 100%, 상속재산 30억 원인 경우에는 90%, 상속재산 60억 원인 경우에는 40%, 상속재산 100억 원인 경우에는 30%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절감되는 세액 효과가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난 내용인데 제 친구가 이모한테 상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모는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자녀가 없으셨대요. 근데 이모가 보유했던 그 아파트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입양을 또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입양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자녀가 되는 거니까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절세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이 커져버리면은 절세를 위해서 입양을 한다든지 이런 편법? 이런 것들을 쓰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세 줄이겠다고 입양까지 하는 경우가 있겠나 싶긴 하지만 실제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걸 줄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실제 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억 원이고 개정된 최고세율이 40%를 적용받는다면 자녀 한 명당 상속세가 2억 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아예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입양한 자녀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증가해서 상속세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이를테면 상속 개시 직전에 입양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가 보통 10년이 합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 10년 이전에 입양된 자녀에 대해서 자녀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방안이라던가,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입양 자녀의 공제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세무사님, 저번에 촬영한 영상이 너무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아지신 것 같아서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세무사님이랑 촬영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왜 굳이 이 험난한 정글 같은 사회로 나오신 건지, 왜 세무사가 되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세무사가 된 거는 사실 국세청에 입사하기 전 일이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가 어디서 경력을 좀 쌓으면 앞으로 세무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 이제 입사를 좀 하게 되었고요. 국세청 들어가서 1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국세청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좀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이 있으니까 들어가기 조금 수월하기는 하죠. 그럼 공무원 합격도 하신 거네요? 네, 그쵸. 시험도,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제 들어갔고요. 공무원이라 그러면 되게 편하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 공무원 하나도 안 편하거든요. 일도 되게 많고요. 업무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했던 그 이론을 진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경험치들이 쌓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론과 실무에 좀 배합도 되는 것 같고, 나와서 세무사로서 고객님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제가 줄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공무원 생활도 해봤으니까 이제 세무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생활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개업해서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활은 만족하시나요? 만족해요. 이 세무사로서의 일이 저는 좀 적성에 맞기도 하고 좀 좋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나오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으로 증여세도 일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공제는 다른 거 유의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되시고, 자녀공제 5억은 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거지 증여공제는 현행대로 5천만 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 개시분인 거를 유념하시고
주시고요. 세 번째, 상속공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자녀 수나 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공제가 얼마 안 되는 사항을 좀 가정한다면 기존보다 상속공제를 좀 더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상속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재산가액 정도라면 굳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심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라고 각 조건별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속 재산가액 범위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캡처하셔서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면 배우자가 생존해 계실 때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 거와 상관없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2억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고요. 자녀가 2명일 때는 17억, 자녀가 3명일 때는 22억까지는 상속세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안 계실 경우에는 자녀 1명은 7억까지, 자녀 2명인 경우라면 12억, 자녀 3명인 경우에는 17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2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는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본인의 케이스에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라던가 앞으로 개편된 상속세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좀 받으시고 절세 플랜을 짜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